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은 처음 등장하고 나서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이젠 나라별로 특색 있는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특히 삼성, 애플 등의 대기업의 제품들이 널리 상용화됐습니다. 해외를 포함해 현재 일본의 스마트폰 점유율도 애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한때 일본 자체 개발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지금의 아이폰이 등장하지 못할 뻔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본이 분명 혁신적인 기술을 담았음에도 결국 실패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99년 2월 일본 최대 통신회사 NTT 도코모는 세계 최초로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모드를 내놨습니다. 아이모드는 세계인의 일상을 바꿔놓은 스마트폰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이앱이라는 앱 장터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도 아이모드가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핸드폰에 PC의 기능을 결합한 아이모드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2006년 1월 가입자 수가 4,568만 명을 넘어서면서 NTT 도코모는 세계 최대 무선 인터넷 공급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모드로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려던 NTT 도코모의 구상은 실패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 NTT 도코모는 결국 2002년 1조 5천억엔 약 15조 원의 손실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내 흥행은 물론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나 실패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열광한 아이모드가 세계인들에게 외면받은 이유는 NTT 도코모가 지나치게 독자성을 고집했기 때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모드를 사용하려면 NTT 도메인 등록이 필수였는데요. 앱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의 시대는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2007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핸드폰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결합하고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폰의 사업 모델은 아이모드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이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오픈 플랫폼 전략을 채택했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애플은 NTT 도코모와 같은 인프라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기술기기 개발 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T 업계 전문가들이 NTT 도코모의 전략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아이폰은 등장하지도 못하고 일본이 오늘날 세계 IT 산업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 NTT 도코모는 결국 작년 11월 30일에 아이모드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1989년 당시 NTT 도코모의 시가총액은 1,639억 달러, 약 207조 원으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NTT 도코모의 시가총액은 987억 달러로 33년 전의 절반 수준인데요. 반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3,271억 달러로 NTT 도코모의 23.5배에 달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IT 연구개발의 총본산으로 대접받지만 세계 시장에서 NTT 도코모의 위상은 초라한 상황입니다. NTT의 5세대 이동통신 특허 출원수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기술에서 이기고 사업에서 진다. 이는 일본 재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자조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과신한 나머지 독자성을 고집하다가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지는 갈라파고스화를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전자회사 소니는 1975년 베타맥스를 내세운 비디오 규격 경쟁, 1992년 미니 디스크를 내세운 레코딩 규격 경쟁에서 각각 VHS 방식과 CD에 패배했습니다. 성능과 기술 면에서는 소니의 제품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도 중시하는 가전시장의 조류를 외면한 채 쓸고커를 고집한 게 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80에서 1990년대 세계를 제패한 일본 전자회사들은 결국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기술력을 맹신한 나머지 PC와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에 뒤처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의 미래를 짊어진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자체 기술과 일본의 트렌드를 고집한 결과 전기차 전환에서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전기차 점유율은 0.6%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이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거리를 늘리는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 20일 닛산 자동차와 미쓰비시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180km 정도로 짧지만 가격을 100만엔 후반대로 낮춘 경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 12일 첫 양산형 전기차인 BZ4X를 정기구독형 서비스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로 급여가 30년째 오르지 않는 일본인들은 이렌이라도 싼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에 일본의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갈라파고스 재팬이 기묘한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맥주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상반기 맥주맛 알코올음료인 다이산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 맥주를 제쳐 일본 주류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4년 시판된 다이산은 일본 주세제도에 허점을 찌른 주류 회사들의 신기술입니다. 일본은 맥주의 주원료인 메가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붙이고 있는데요. 다이산은 메가를 쓰지 않고 콩과 오렌지 껍질 등으로 맥주 맛을 냅니다. 그 결과 2020년 10월 1차 주세 개정 전까지 맥주의 주세는 77엔이었지만 다이산은 28엔이었습니다. 350ml 한 캔의 소비자 가격은 다이산이 맥주보다 90엔 쌌습니다. 일본의 맥주 주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과거 일본 정부가 맥주를 고급 수입품으로 간주한 탓입니다. 맥주 주세가 2026년 77엔에서 55엔으로 낮아져도 미국의 7배, 독일의 14배입니다. 일본 맥주 회사들이 최신 기술력을 동원해 최대한 맥주 맛에 가까운 알코올 음료를 최대한 싸게 만드는 데 열을 올리게 됐습니다. 글로벌 맥주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맥주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와 반대였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세제가 일본 맥주의 갈라파고스화를 유도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26년 10월까지 맥주의 주세는 낮추고 다이산의 주세는 단계적으로 올려 맥주류의 주세를 54.25엔으로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재무성은 주세 개정의 이유를 유사상품의 세금 차이를 없애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맥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분명 좋은 기술력이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아이모드를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봤는데요. 일본은 국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가두기를 전략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계의 표준을 창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에서도 구글은 안드로이드사를 매수해 개발 체제를 정비하면서 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항하는 그룹이 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도코모가 개발한 아이모드는 갈라파고스화에 사라졌다. 아이모드로 세계를 앞서 휴대전화에 인터넷을 연계하면서 세계의 디폴트, 스탠더드가 되어버렸던 때가 생각난다. 왜 일본은 항상 이럴까? 선구적인 것을 해도 어딘가 매번 빗나가고 있어. iOS나 안드로이드에게 왜 졌을까? 왜 블랙베리도 이기지 못했을까? 아이모드 말고 뭘 했는가를 도코모에 물어보는 주제로 기사가 나온다면 재밌겠는데 크크. 그 전에 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 통하지 않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지를 보자고. 아, 그러고 보니 유럽에서는 일본 자동차가 통하지 않긴 했다. 일본 트론 프로젝트가 틀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두됐고 일본의 아이모드가 틀어지면서 애플이 대두됐지. 아이모드가 왜 세계에서 통용되지 못한 건지 당시에 도코모와 총무성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꼭 물어보고 싶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거기서는 옛날 자랑만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하니 학생들이 불쌍하다. 아이모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지를 서버에 자유롭게 저장해 누구나 좋아하는 이미지를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아저씨들에게 일축되었던 게 생각난다. 왜 디지털 포메이션이 필요한지 몰랐던 걸까? 작은 회사일수록 중요해지는 게 앞으로의 디지털 전략이겠네. 오, 너희도 제이폰 유저구나? 당시 도코모의 아이모드 기능이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일본인은 세계 중에서도 비교적 창조성이 높은 편이지만 한편으로 집단 행동이 약하고 그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 단계에서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모드를 포함해 여러 가지로 당시의 세계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코멘트가 당시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앞으로도 이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